디딤돌 대출의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소비자가 돼서 한번 질문을 하는 코너도 뒤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디딤돌 대출의 Q&A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제한이 있나요? 30세 이하 미혼은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도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1억 5천 이내밖에 되지 않고요. 생애 최초자여도 2억 원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혼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 디딤돌 대출이고요. 대상 주택 역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작은 집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혼인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인 세대주인 경우는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두 번째,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그 집에 살아야 되나요? 그냥 투자하면 안 되나요? 월세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디딤돌 대출은요, 실거주 의무 제도 대상입니다. 그 집에 거주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주는 이제 여기서 대출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집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의 실거주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라서 제가 한번 팁으로 넣어 봤는데요. 분양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양 아파트 도대체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로 하나요? 감정가로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는 마음 편하게 분양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는 또 옵션이 포함이 되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2등등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분양 가격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분양 가격이 여러분들의 이제 매수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사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이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소득이 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 보너스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저 어떻게 이거 보너스 포기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요, 아무리 금리가 중요해도 그렇지, 보너스 받으셔야죠. 라고 저는 조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소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득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득은 많은 게 좋죠. 그래서 많이 벌고 또 투자하시고 그러는 게 좋기는 한데, 자,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소득자. 자,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소득이 얼마예요? 작년 소득 2년치 평균치로 보통 보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소득이 5천만 원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면 5천은 맞아. 5천은 작년에 5천 번 건 맞은데 지금 현재 무직이세요. 그러면 그 5천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현재 재직증명서 내지는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 상에 그 회사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꼭 서류는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는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이에요. 배우자가 무소득이라서 제 소득만 보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일단 무소득으로 보려면 그 배우자분이 사실증명원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저희 홈택스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없다라고 입증이 되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거고요. 또 만약에 작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현재 직장 피부양자, 배우자한테 뭐 내지는 누군가한테 건강보험이 올라가 있는 분을 직장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는요.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사실 이 소득 규정이 은행에도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을 받는 분들도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 피부양자는 무소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개시했어요. 만약에 2024년에 대출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 2024년에 내지는 그 최근에 사업을 개시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통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서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사업 개시일이 최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서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폐업을 하셨다. 이런 분들 역시 무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득이 많아도 고민이고 소득이 없어도 사실 고민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 서류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가 돼서 한번 그 질문과 답을 좀 청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그 목소리만 나오는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와 예전에 같은 일을 했던 그런 분이신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디딤돌의 여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디딤돌 대출을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한번 코너를 꾸며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의미가 과거에 주택 매매 이력은 있으나 현재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면 가능하다는 의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무주택이면 네. 예, 무주택으로 보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심사한 시점에 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디딤돌 금리 조건 중에요. 네.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단위라는 조건이 있던데 네. 고정금리는 알 것 같아요. 뭐 30년 고정이면 30년 동안 고정금리인 거 맞죠? 예. 근데 만약에 변동금리 5년 단위라는 거는 그러면 5년간 고정이라는 건가요? 5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 5년 단위로 그 당시 디딤돌 금리로 다시 변동되는 5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처음에 대출 신청할 때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걸로도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계속 현재까지는 올랐으니까 네. 거의 고정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린 경향도 있어서 예. 대부분 그냥 다 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99%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 배우자가 대학원생이라 근로소득은 없고 기타 소득만 있다고 하는데 이 기타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게 맞죠? 네, 소득금액 상에 나오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근데 만약에 합산을 해서 그 요건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증빙소득에 기타 소득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쵸. 거기 나온 다음에 합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나오면 나는 이제 소득을 만약에 이렇게 모자랄 때는 이렇게 합산을 하면 되는데 소득이 너무 예를 들어서 넘을 것 같아. 그렇다고 빼기는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예비 배우자가 가족의 피부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따지지 않으니까. 지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그 신축 미등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디딤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대출을 못 받고 보금자리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존 등기가 뭐 한 2년 있다 났어요. 그러면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분양가는 5억 이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서 지금은 분양가가 5억이었어도 집값이 뭐 7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디딤돌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지역에 따라 달랐던 것 같은데 투기 지역일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예, 했던 것 같고 그 기타 지역은 그냥 분양가로 인정을 해줄 수도 했었어요. 있고. 예. 정확한 거는 네. 그때 가봐야 예, 되겠네요. 근데 그 앞에 보금자리도 그분은 안 됐을 거예요. 일반 대출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에 입주했던 분들이 등기 난 시점에 디딤돌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땐 기타 지역은 분양가로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지점들 보면 예, 그걸로 많이 대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보금자리로는 6억이 그 KB 시세 매매가 하나라도 예, 넘으면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디딤돌은 디딤돌은 5억일 때 매매가 KB 시세 중에 제일 낮은 거를 보는 거죠. 예, 그냥 예, 맞아요. 네, 제일 낮은 게 5억이 안 되면 가능해요.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거고 맞아요. 대출 한도도 그 낮은 거에 뭐 70%, 80%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가능해요. 근데 그 공시지가도 포함인가요? 공시 가격이 5억이야. 그러니까 KB 시세. 아니 계약서가 5억 이하이면 네.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가 계약서. 만약에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KB 시세가 5억이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매가가 5억 이하여야지만 예, 맞아요. 되는 거네요. 그냥 무조건 매매가가 5억이어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계약금 5% 이상 내야 되나요? 네. 그래요? 전세 대출처럼? 그건 조금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건 없죠. 조금 들어본 네.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본인들끼리 합의하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매매잔금에서는 계약금의 예. 5% 이런 얘기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디딤돌 대출의 질문까지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